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소재로 방송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본격적인 방송 전에 여러분, 제가 어제 참다 처음으로 유튜브에 그 노란 딱지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댓글에 잠시 남겼습니다. 사실 그간 계속 노란 딱지가 꾸준히 붙었는데요. 제가 다른 생계 수단이 없고 오직 유튜브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구글의 노딱 정책에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딱이 뭐 붙다 안 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요새는 뭐 계속 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글 측에 그 변명을 조금 믿었어요. 노딱이 붙으면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지 하고 고민도 하고 썸네일이나 용어 선택도 다음번 방송 때는 조금 더 신경 쓰고 계속 그랬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나는 고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번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답이 없어요. 이젠 그냥 뭘 해도 노딱이에요. 자, 어제까지 올린 제 영상 보시면요, 최근 2개를 한번 보세요. 그 영상 썸네일 제목하고 내용 보면요, 정말 단순 심플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할 때 욕하는 거 보신 적 없죠? 제가 욕설도 하지 않고 나름 하이 코미디를 제가 추구하는데, 아니 이런 고급진 방송에도 노딱을 붙이면요, 이거 어떻게 하란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노딱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제 노딱이 붙건 말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에 맞게 박력 있게 그렇게 재미있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 없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노딱보다는 제 구독자가 비교도 할 수 없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 시원하게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신껏 썸네일 달고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의미 있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번에 유튜브와 관련해서 제가 마련한 신한은행 제 명의 계좌번호를 지금 올렸습니다. 해외 페이팔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조금 더 알아보고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구글 노딱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방송을 하려니까 제가 더더욱 신이 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에 대해서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만 보면은 둘 다 구속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국 구속에 대한 여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야 집회로 인해서 더욱 그 목소리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슬슬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 모두 구속시키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간의 상황을 검찰이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뭐 언론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먼저 치고 가네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뭐 소제목이 검, 조국 뇌물 들여다본다, 정경심 소환해서 추가 혐의 조사, 뭐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그 시기에 정경심이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상장사인 WFM 주식은 장 내에서 6천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정 교수는 이를 주당 5천 원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장 외에서 사들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주식을 산 직후에 2차 전지 사업, 대규모 투자 등의 호재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WFM 주가가요 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이 문제되고요,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보도의 요지입니다. 즉,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것을 조국이 알았다면요, 직무와 관련해서 조국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은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즉,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매입한 것을 조국이 알았다면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은 거다. 뭐 이런 거죠.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는 아주 포괄적인 그 사정 업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이런 데도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에는 금감원 직원도 와 있어요. 민정수석의 지위를 받는 부하 직원들이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이 이것을 알았냐 몰랐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한마디로요, 뇌물수수라는 그 범죄에 있어서 이것을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러한 고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알았다면은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알았다면요, 고의가 있으니까 정 교수와 함께 뇌물수수에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조국과 정경심은 부부 사이니까 정경심은 당연히 조국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요. 조국이야 당연히 자신도 몰랐다고 얘기할 것이겠죠. 이걸 어떻게 검찰이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만약에 언론 공보를 틀어막지 않았으면요,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이미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힌트라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워낙 이거에 대해서 막 틀어막고 있죠. 제 생각에는요, 검찰이 이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는 거, 조국이는 몰랐다는 거요, 이 주장을 깰 수 있는 무기를 뭔가 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검찰 입장에서야 뭐 급할 거 있습니까? 급한 것은 조국이죠.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조국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좌불안석인 것입니다. 검찰이야 뭐 그거 말고도 구속된 정경심에 대해서 뭐 차분하게 조사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혐의가 뭐 워낙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거 확인하는 데만 정경심에 대한 구속기간 20일, 그것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조국의 동생이 있죠. 그것도 보강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동생이 이번에는 꾀병을 부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정경심이 뇌종양 얘기하고도 구속되는 거 봤는데 또 꾀병 부리겠습니까? 뭐 조국 동생 입장에서야 뭐 썩은 이빨이 아니라 생이빨을 뽑아서라도 그냥 입원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치과 의사가 멀쩡한 생리를 지금 뽑겠습니까? 자기가 다칠 수 있는데. 꾀병 부리지 말고, 그러다가 뭐 그냥 연구되지 말고요, 그냥 순리에 따르는 것이 가족들한테도 눈을 덜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새도 덜 빠지죠. 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지금 검찰이 뭔가 자신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점점 조국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아무것도 없으면 쉽지 않을 건데요, 뭔가 있다면 제가 담당 검사나 부장이라면요, 무조건 영장 청구합니다. 저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검찰에게는 정말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법대로 하는 겁니다. 온정주의로 흐를 필요가 없이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죠. 자, 먼저 조민이 고졸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민이가 서울대 대학원을 가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때 이미 나이가 성인이었습니다. 20살을 이미 훌쩍 넘었어요. 뭐 무슨 중고생도 아니고 하니까 조국의 딸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한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합니다. 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겠습니까? 조국이 그냥 백기투항하는 게 맞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습니까? 조민이가 사실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실력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고려대 간 거,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간 거요,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간 거, 그 과정에서 조민이가 최종적으로 원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위조를 자기가 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문서 자체를 자기가 제출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행사죄는 되는 거죠. 그리고 위조된 문서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건요, 누구보다 조민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어떤 인턴을 했고 몇 번 출석을 했고, 아니면 아예 안 갔던지 또는 극히 일부만 참석했다든지 뭐 이런 세부적인 거 누가 알겠습니까? 조국의 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민이가 지금 나이가 91년생이라면 올해 만으로 28살인데 우리 나이로 29살 아닙니까? 이제 2달 있으면요 30이에요. 30살이 지금 다 된 나이인데
뭐 예전 같으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되는 아이 아닙니까? 절대 애가 아니에요. 조국이 자꾸 딸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조민이를 처벌 안 하면요, 조금 그래요,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국이가 뭐 저희 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했다, 내가 나서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요, 좀 다르겠죠? 선처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조민에 대해서 선처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 조국이가 지금 싹 다 부인하고 있는데 뭘 봐주고 말고 합니까? 이런 거 보면 정경심이 참 눈치가 없어요. 검찰한테 그렇게 갑질을 할 게 아니었어요. 자, 조민을 분명히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불구속 기소감이죠. 문서 위조 행사죄에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거 충분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조국의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왔죠. 연세대 대학원을 입학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여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2017년도에 그때 받아가지고 2018년도에 합격을 할 때 사용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 혐의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요, 그때 조국의 아들도 20대 성인 아닙니까? 자신이 인턴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 이거는 조국의 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들 관련해서는요, 다른 의혹도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검찰이 조국 아들도 기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조국이 공익인권법센터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해도요, 이거 뻔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진짜 검찰이 법대로 하면요, 조국의 아들과 딸 모두 성인이었으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이 정말 자식까지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모두 털어놓으면 돼요. 자, 조국이 이렇게 털어놓으면 돼요. 내 아내 정경심도 사실 모르고 내가 모든 걸 기획했다. 정경심이 영문과 출신인데 뭘 알고 했겠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법을 전공한 내가 알고 시킨 것이다. 조범동이도 원래 내 조카 아니냐. 그리고 내 친구 변호사의 그 자녀에 대한 자료도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이거 다 내가 한 거 맞다. 내 잘못이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온정주의도요, 법에 부합한 온정주의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조국은요, 이제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정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욕먹죠. 그리고 여당 측에서요, 이제 조국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표를 깎아먹는 그런 기계라는 거, 이거 알았습니다. 그러니 뭐 친하게 지내고 싶겠습니까? 요새 쉴드 치는 거 덜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얘기들은 망구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조국은 이제 자신이 장관이 되는 통에 배우자, 딸, 아들, 친동생, 조카, 이렇게 5명씩이나 모두 처벌되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범인 것을 인정하면은 도대체 몇 명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무려 5명이에요. 그것도 남도 아니에요. 진짜 조국은 이쯤 되면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조국은 지금 그 쪽팔림 그거 당할 만큼 당했는데 뭘 더 당할 게 있습니까? 그냥 가족들 살리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 면회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에 방송에서 당신과 당신 집안은 정말 타고난 재테크 전문가들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딱 맞는 그러한 가족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를 아시고 우파로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파 국민들 마음에 맺힌 게 있으니까 그냥 오지 마시고 큰 거 하나, 그 한 건 제대로 한번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동찬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무료 변론해 줄 것이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찬 변호사한테 제가 최근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국 선생에게 지금 상황에서 인생의 반전 기회는 그것이 유일합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조국 선생님 인물도 헌칠하신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살린 인물, 우파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 이걸로 이름을 떨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표창장까지 얘기했잖아요. 사람 일은 정말 모릅니다. 못다 이룬 대권의 꿈이 우리 우파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는 5층에 지금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1호기 엘리베이터가 지금 7층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1호기 누르면 되겠다 싶죠? 안 됩니다. 옆에 있는 2호기 엘리베이터가 지금 지하 1층에서 올라오고 있더라도 그것도 눌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세 아끼는 차원에서는 아닌데 어느 게 더 빨리 오느냐 이 차원에서는 1호기가 당연히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지하 1층에 있었던 2호기 엘리베이터가 더 빨리 오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얘기는요,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눌러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눈 앞만 보지 마시고 제 말도 한번 장난이 아니니까 한번 경청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압니까? 조국의 마음이 변할지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조국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처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철야로 집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론이 이렇게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말이니까 푹 쉬시고요. 김태우 타임즈 카페에 한번 오셔가지고 본인 생각도 한번 글로 남기시고 다른 분들과 소통도 한번 해보시면요, 좀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